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은 좀 개인 사정으로 좀 방송을 할 수가 없었고요. 어쨌든 이제 금요일이 됐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이틀간, 제가 없던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대충 다 아시겠죠? 뭐 어쨌든 뭐 시장 다 봐오셨으니까 빠졌습니다. 다행히 빠졌어요. 제가 방송 안 하는 이틀 동안에 삼성전자 뭐 좀 많이 빠졌었고요. 선물도 좀 많이 빠졌었고, 반면에 미국은 많이 올랐죠. 예, 미국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의아해요. 미국이 오르면은 한국도 같이 오를 줄 알았는데, 미국과 한국이 현재 디커플링 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그 두 가지 악재들, 미중 무역 분쟁 긴장감도 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 FOMC에서 완화적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거대한 악재는 다 사라진 겁니다. 물론 뭐 다 사라졌다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거대한 악재 두 가지가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디커플링 되면서 미국만 오르는 일은 이제 있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겠죠. 조만간 한국도 따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나리오 하나 정도는 더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미국장 여기 일단 갭 상승했으니까 이 갭자리 만약 여기 어디서 인근에서 여기 이 정도 어디에서 꺾인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이 갭자리까지 여기 갭 상승했던 이 빨간 선까지 한 번 더 터치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이 분홍색 선이나 아니면 이 갭 상승한 데까지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뭐 제 생각이고요. 어제 그 중요한 뉴스 나왔더라고요. 어제 중요한 뉴스. 어제 알아야 될 중요한 뉴스. 자, 여기 보시면은 어제 뉴스를 좀 잠깐 볼게요.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한 게 중요하냐면은 트럼프가 어디 갔냐? 트럼프가 약달러를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환율 조작, 우리도 맞대응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제 달러 약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수출 잘 해야 되니까 미국도 달러 약세가 필요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국제유가라든가 뭐 채권 금리라든가 뭐든지 다 트럼프 얘기하는 대로 됐죠. 자, 이번에 환율 드디어 얘기했습니다. 강달러가 어쨌든 한번 꺾인 상태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이고요. 분명히 큰 영향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달러의 시대는 본격적으로 맛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소식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미중 무역 분쟁이니 뭐 한미 아니 뭐 저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반도체 싸움이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딱히 저 없던 사이에 또 어제는 한미약품이 또 맛이 갔죠. 그죠? 한미약품이 악재가 나와가지고 하한가 마감했든가 하한가는 마감 안 했든가 하여튼 거의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날까 하는 제약바이오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제약 쪽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 언제 반등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등에 실마리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희망을 굳이 갖는 거라면은 그거죠. 1년 반 넘게 빠졌고 조정의 폭도 좀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이 정도면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갖고 가는 겁니다. 실제로 주가 반등에 가장 좋은 재료는 많이 빠졌다는 거가 가장 좋은 재료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그죠? 매일매일 꼬라박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이게 코스닥 150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제 장중에 2% 급락했다가 다시 아래꼬리 쭉 달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걸 가지고 반등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추가적인 하락에는 좀 제한이 걸리는구나 라는 정도로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빠져야 되긴 더 빠져야 되는데 너무 이미 아래쪽으로 많이 시세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 빠지는 거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어쨌든 뭐 삼성전자 매수하긴 매수할 건데요. 언젠가 매수하긴 매수할 건데 현재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은 혹시나 해서 삼성전자 제가 사고 싶은 물량의 오늘 절반 사놨습니다. 방송 이거 녹화하기 직전에 그 45,500원에 45,500원에다가 일단은 제 물량 절반 잡아놨어요. 혹시나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봉인데요. 오늘 만약에 이렇게 음봉 나오고 이런다면은 내일도 일단 이거는 지지력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오늘 양봉 나와가지고 올라가서 오늘 5일선 위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2연속 양봉에다가 뭐 상승 전환 이렇게 확인되기 때문에 오늘 양봉 나온다면은 뭐 아마도 이거는 앞으로 이제 다시 47,000 얼마까지 가서 이제 전고점 돌파한다라는 시나리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전 개인적으로 어제 급락할 줄 알았는데 어제 한 번 더 빠질 줄 알았어요. 시초가가 굉장히 약하기 시작하길래 그랬는데 어제는 뭐 말도 안 되게 올라서 마감했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선물이건 똑같아요. 삼성전자하고 선물하고 뭐 사실상 차트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전환의 양봉으로 해서 선물이건 삼성전자건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7월 초에 제가 얘기했던 조정은 이걸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리비리하다, 오늘 이런 식으로 지지력 확인이 잘 안 된다, 음봉 나오고 이러면은요, 이러면은 이거는 일단 월요일 화요일에도 조금 더 다음 주까지도 좀 이 조정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물량 절반 정도 잡아본 게, 왜냐면은 일단은 요즘에 그 삼성전자 수급 좋았는데 일본이 그 반도체 전쟁한다고 우리나라에다가 뭔 짓을 하면서 좀 그걸 재료로 해서 조정 나와야 되는데 그걸 재료로 해서 아싸 이 틈이다 하면서 신나게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버린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지금 대응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한다니, 뭐 아니면은 뭐 모나미 볼펜, 뭐 모나미 그런 게 뭐 상한가를 가니,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IT 하드웨어 쪽에 그 반도체 부품이나 재료 장비 쪽에다가 1조 원을 지원하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그래서 좀 오늘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 절반 정도 일단은 뭐 잡아놔 봤습니다. 여차해서 이 종가 오후 한 3시까지 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뭐 그냥 더 안 사는 거고요. 오후에 봐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좀 더 사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렇고요. 삼성전자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아마 다 이해하실 것 같고, 그죠? 한미약품 어제 하한가 안 갔네요. 오늘 3%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저도 제약바이오가 올라와야 돈을 버는 사람인데, 진짜 눈만 뜨면은 뭐 커다란 실패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조만간 좋은 날이 오겠지 싶은 생각으로 버티고 있고요. 어제하고 이틀 전에는 그 한 1년 반 만에 단타 하나 해봤어요. 팍스넷 종목 가지고 단타 한번 했는데 한 10몇 프로 먹고 한번 나왔습니다. 팍스넷 뭐 간단하게 뭐 자랑은 아니고, 이게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측면으로 해서 차트 설명 간단하게만 한번 하고 넘어가자면요. 팍스넷 일봉입니다. 팍스넷 일봉인데 보시면 상한가 2번 갔죠. 상한가 2번 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상한가 2번 갔던 종목이 5일선 밑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 샀냐면은 요날 샀어요. 7월 2일 날 샀고요. 7월 2일 날 한 보합 정도에 샀습니다. 7월 2일 보합 정도에 샀고, 무슨 생각으로 샀냐면, 이렇게 강한 종목이, 상한가 2번 보낼 정도로 강한 종목이 5일선 밑으로 내려왔으면 반드시 5일선 위로 한번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잡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5일선 위로 올라가가지고 한 9,800 얼마에 팔았습니다. 한 10몇 프로 오래간만에 한 1년 반 만에 매매 한번 했는데, 그래서 먹고 나왔습니다. 후다닥 먹고 털었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제 그 9천 만원도 터치 못하고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만 원을 넘어갔다, 만 원 넘어가고 이 시세를 계속 유지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오늘 정도까지도 더 들고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 상황 보니까 만 원도 터치를 못했고, 테마주의 끝은 만 원입니다. 그래서 만 원이 좀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만 원을 지지하냐 못하느냐는 좀 테마주 입장에서 좀 힘을 판가름하는 좀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데, 만 원도 터치 못하고 쭈루룩 밀렸기 때문에 후다다닥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매매를 하나 했다는 소식 짧게 알려드리면서 오늘 나온 이슈들 좀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쉬었네요, 그죠? 미국은 어제 독립기념일로 쉬었고, 트럼프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세상이네요. 중국, EU, 환율 조작, 맞대응할 것,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달러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를 갖고 가보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오래간만에 그 환율들 차트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위안화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위안화 최근에 좀 많이 강세로 진행이 됐었고, 반등 좀 나왔다가 일단 다시 어느 정도 저항 형성하고 나서, 저항 여기 이 정도 저항 어느 정도 형성하고 나서 일단 다시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안화는 뭐 요 며칠 전에 중국장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 강세예요. 위안화는 이게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아래쪽으로. 이거 위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아래쪽으로 가긴 갈 겁니다. 위안화는 강세로 갈 거다라는 거, 그게 이제 미국의 핵심이다.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은 위안화 강세와 연결돼 있다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날 위안화 반등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2, 3거래일 동안 올라왔고 아래로 또 내려오려고 준비 중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이제 달러 약세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얘기 안 했어도 아마 달러 약세로 갔을 텐데, 좀 달러 약세에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는 일단 좋죠. 현재 아직까지 여기 96.8 자리에서 일단 4거래일, 5거래일째 지금 이렇게 저항 받고 있고요. 저항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간다, 트럼프가 한마디 했는데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일은 있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현재 뭐 달러와 추세는 이렇게 돼갑니다. 그죠? 추세선 이렇게 꺼서 보면은 대충 껐습니다. 대충 껐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일단 달러와의 추세는 일단 한번 꺾인 것 같다. 기다리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뉴스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확실히 중국의 깨갱, 그죠? 중국의 좀 깨갱, 중국이 좀 뒷걸음질 치는 쪽으로 끝나고 있죠. 돼지고기 미국 포함 수입 확대 방침.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중국은 돼지고기 시장에 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수입 물량 늘려야 되는데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승자는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써 있는데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죠. 그죠? 주식이 워낙 많이 빠져서. 뭐 아무튼 기업들 뉴스는 딱히 뭐 얘기 안 할게요. 기업들 뉴스는 딱히 얘기 안 하고, 그 참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한마디 하자면요, 그 지금 이제 일본이 반도체를 조진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뭐 반도체 장비 재료 이런 회사들을 키워주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조 원 가까이 지원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그거에 다이렉트로 수혜되는 기업들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다 있어요. 코스닥 IT 하드웨어 업종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IT 하드웨어 업종이 말씀드렸죠. 이거 코스닥 전체 시장의 25% 시가총액 차지하는 굉장히 큰 업종이다. IT 하드웨어엔 지금 일본에 타격받는 업종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지원받는 업종들 다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냐면 뭐 반도체 장비 재료, 그죠? 이런 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주목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장 그 낙폭에 대한 회복이 좀 빠른 게 IT 하드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재작년에 그 급락세를 가장 빨리 회복한 게 IT 하드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반도체 쪽이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이런 거보다 당연히 코스닥 쪽에 있는 그 장비나 재료 이런 친구들이 많이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 그런 종목 하실 분들 종목 공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뭐 자다 옆구리 찔러가지고 불산 만드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회사명이 줄줄 나와야 되고, 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뭐 무슨 장비 제조 회사 어디냐 옆구리 찌르면 바로 나올 정도가 돼야 이제 이런 거 하십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그렇고, 나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은행에다가 금리 인하 요구해달라, 뭐 금리 인하 요구했다라는 뭐 내용도 있는데, 솔직히 뭐 한국의 기준금리는 뭐 올리나 내리나 뭐 큰 상관 없고요. 우리하고 큰 상관 없고. 자, 커들로 무역 협상 내주 재개 써 있죠. 네. 뭐 깝깝합니다. 하여튼 이란하고 미국은 계속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드디어 영국이 나섰네요. 그죠? 이 얘기가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홍콩 얘기가 이렇게 되면 다시 홍콩에 대한 게 이제 다시 홍콩 사건이 다시 사이즈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드디어 나섰죠. 영국이 나섰죠. 사실 영국 개입 시나리오도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네요. 영국은 이제 홍콩이 옛날 식민지였으니까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라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브렉시트까지 났으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죠. 영국 니네 동네나 신경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영국까지 어쨌든 드디어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 사건 조용히 끝날 것 같지는 않네요. 그죠? 네. 사건에 대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자고요. 뭐 아직까지는 찻잔의 태풍이 분명합니다만은, 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좀 이틀 만에 방송한다고 좀 얘기가 길었네요. 네. 오늘 여기쯤에서 마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기 리플이나 이런 걸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